국회 입법데이트 임윤선입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 대중예술, 한류의 전파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실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왔죠. 그런데 드디어 지난해 말 바로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죠. 그리고 이 법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의 박창식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참 많은 예술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법으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툼한데 소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통과가 된 이후에 많은 질문도 많이 받았고 의원님들한테 또 뭐 전화로도 그걸 진작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결국 그게 이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건 많이 고쳐야 되겠다. 어떤 이런 느낌을 평소에 많이 가졌었고 그게 사실은 뭐 계란으로 돌에다 던지는 어떤 이런 격밖에 안 됐었단 말이죠. 현장에서는. 마침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뭐 고민하면서 여러 의원들 동료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언론에도 또 많이 또 이제 회자가 된 어떤 부분이라 아마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질문이 들어오던가요? 예를 들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어떤 제작 현장이 TV만 보고 그 뒤에 이면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나마 그래도 좀 오픈이 많이 돼서 방송사 안까지 카메라가 막 들어와서 낱낱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실은 그 뒤에 그 그늘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스텝이나 또 다른 어떤 배우들의 어떤 상당히 어떤 시청자가 보는 것보다 힘들고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박수를 좀 쳐줘야 될 때가 왔는데 아직도 그게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노동에 대한 보상이요. 지금 안 그래도 현장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 의원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뭐 이건 국민 드라마죠.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이거보다는 잠깐 인기는 떨어졌지만 태왕사신기 등 이 유명 드라마의 프로듀서였고요. 지금 드라마 제작사 협회장도 지내고 계시잖아요. 실제 현장에 있으셨던 분이에요. 정말 꿈의 드라마입니다.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는 지금 봐도 세련됐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드라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요? 지금 다시 그런 드라마를 만들 열정도 없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그 일을 할 자신이 지금 없다는 거죠. 아니 요즘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에 대한 변화 추이 조사 통계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어떤 통계로 보면 해외 어떤 수출이나 어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이제 거의 2배 이상. 그러나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수치는 뭐 최근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내 수출은 거의 국내에서는 수익 구조는 제자리 걸음이고 아니면 마이너스. 그러나 그나마 한류를 통해서는 한 2배 이상, 2배 이상을 지금 어떤 수익 구조를 내고 있는 어떤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갔고는 오늘은 봤더니 그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 팬클럽 회원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일면 광고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가 뭐 살짝 대화하면서 언급하긴 했지만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으나 내적으로 있는 문제는 지금 20년 전의 환경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다를 바 없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20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리가 그 UHD TV를 이제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제작 규정이나 어떤 계약서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그 7, 80년대 흑백 시절에 가지고 있던 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앞만 보고 뛰어왔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작품은 좋은 작품 내려고는 앞만 보고 뛰었는데 그 뒤에 어떤 숨어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발전이 안 돼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시청자 눈높이는 헐리우드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프로듀서 하면서도 드라마를 함부로 못 만들어요. 잘못 만들었다간 아주 그냥 몰매를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사 드라마는 CSI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CSI 같은 경우가 저 방송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세계 아닙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방송은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뭐 제작비의 차이가 그렇죠. 제일 큰 건가요? 그러나 시청자들께서는
그 CSA 같은 거를 우리 눈높이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제작비는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시간도 한정돼 네네. 있고. 그러니 결국 스텝이 죽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 다시 찍고 뭐 재촬영하고 찍다가 밤생 촬영하고. 뭐 며칠 후에 비가 뭐 눈이 첫눈이 온다 그러면 다시 그 찍은 프로그램 버리고 눈 오는 장면을 넣는 게 훨씬 낫다. 다시 재촬영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거에 대한민국의 어떤 연출자나 네. 작가나 이 DNA가 굉장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또 이 변덕 심한 한국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려면은 그렇죠. 아유,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률 내용을 짚어봐야 될 텐데 가장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것은 표준 사용 계약서 사용이에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 계약서라는 게 이제 영화 쪽, 뭐 방송 쪽 이제 여러 가지 요즘 이제 그 표준 계약서의 작업을 각 그 단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준 계약서에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면 권고 사항이라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권고를 해서 안 들으면 끝이에요. 만드나 마난 거죠. 괜히 우리 눈에는 너무 좋은 법안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실제 활용을 안 되고 활용하더라도 갑 쪽에서 슈퍼갑 쪽에서 야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도 권고사항 이상은 만들어줘야지 이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각 영화사에서 그다음에 영화사가 대기업과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뭐 외주 제작사와 방송사의 관계도 지금 계속 권고사항 이상을 서로 뭔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뭐 여름 전후쯤 돼서는 권고사항 이항 전체가 아니지만 일부는 아마 각각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 네. 법은 근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죠. 네. 기획사 등록제도 눈에 띄네요. 근데 기획사가 사실은 강남의 압구정동, 청담동 인근에 사실 기획사가 아마 뭐 수백 군데 될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기획사도 있지만 예, 중소규모의 그러면, 기획사들도 그렇죠. 좀 난립되어 있죠. 그렇지? 예. 잘하는 기획사, 뭐 잘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스타를 많이 만들어 내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기획사가 더 많다는 거죠. 무리를 일으키고 우리 언론을 통해서 배우 지망생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작가 지망생이든 아니면 가수 지망생 이런 어떤 친구들이 그 한류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어떤 문화가 뭐 용서좀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이 이 젊은 층이 나오는데 그거를 만들어낼 이런 좀 가르쳐 줄 만한 곳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지금 문제가 등록제. 있죠. 그러면 예. 아무래도 일정한 자격이나 이런 그렇죠. 걸 갖춘 네네. 사람들만 이제 기획사를 차릴 수가 있겠군요. 네네네. 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차린 다음에 와.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예.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예. 근자에 이런 뭐 좀 그 뉴스에 회자가 됐던 네.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법은 의원님이 현장 경험이 없으면 못 만드는 법과 조항 같은데요. 기획업과 제작업의 겸업 특례 조항. 요거 설명을 좀 이게 해주시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 기획사에서 이제 그 자기 소속 가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그 제작업이라고 하면 거기서 또 음원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제작을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서 내가 소속 가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 미치는.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서로의 잘 갑과 을이 나눠져야 되는데 네.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나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수들이 그 회사를 뛰쳐나오고 서로 소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인센티브 적용도 잘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제대로 만들어주고 네. 이런 게 좀 성숙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근자에 많이 있었죠. 그런 네. 부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내가 데리고 있는 가수가 잘 할 수 있게끔 과거에는 한 회사에서 음반과 이걸 같이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 좀 오픈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뭐 예를 들면 제작사 대표와 가수와의 관계나 이런 것도 잘 좀 좀 세퍼레이팅이 좀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예컨대 뭐 회사 이름을 특정해서는 그렇지만 JYP 같은 경우 그 박진영 씨가
실제로 음악 제작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기획도 하지 않나요? 네. 예, 이게 지금 경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법률로 보면 그 회사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가수를 만들지만 거기서 또 다른 장사를 하는 거는 또 다른 회사 이름으로 아, 뭐 이런 거였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는 다른 아예 회사군요. 그렇게 하다 예. 보면 결국은 배우 가수 지망생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숨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좀 끌어내서 그러네. 아주 좀 오픈돼 놓고 유리알처럼 같이 보자는 거죠. 예. 그러네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가더라고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요. 그 청소년들, 아역 배우들 다들 키가 안 크지 않습니까? 아역 배우 출신들이. 바로 그래서 첫 근로시간 제한 조항을 만드셨는데 예, 이 조항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사실은 아역이 보통 드라마 24부작 아니면 뭐 50부작 되면 한 6부까지 정도는 한 3주 정도는 아역으로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어떤 제작사에 따라서 출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한 달 이상 또 끄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또 아이들이 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네. 그 시청률이 자꾸 높아지니까 그렇죠. 3주가 아니라 한 7주까지 가는 그렇죠. 경우가 그 있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네. 좋은 거죠. 그 처음에 계약은 뭐 3주로 했는데 실제는 한 달 뭐 이상 갈 경우도 있거든. 성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를 들어 30회 계약인데 이게 점점 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보면 좀 아역하는 친구 참 연기를 참 잘합니다. 오디션 보면은 경쟁률도 세고 요즘 몇 개 드라마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방송 쪽에만 매달리고 또 그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밤샘 촬영하고 학교 가고 안 가는 거는 신경 안 씁니다. 이 방송사나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좀 이제 시간제를 정하고 물론 이게 그 아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인들이 다 기다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때 드라마라는 게 그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지. 학교 공부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잠잘 거 다 자고 오면은 그다음에 감이 떨어져서 그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어떤 또 좀 뭐라 그럴까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또 거기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경우는 이제 뭐 학교나 아니면 부모님이 동행을 하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이후에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걸 너무 끊어놓게 되면 이게 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의 이 DNA가 굉장히 우리 이 이쪽 발달된 예민하고 변덕스럽죠. 네, 민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서 좋은 드라마가 나오고 좋은 가수가 나오고 한다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충분한 맞는 말씀이신데 드라마 제작 시간이 충분히 길고 사전 제작이 정착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된 문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사전 제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뭐 드라마 제작사 협회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나 제작사 배우들 작가하고 많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전 제작해서 된 드라마치고 잘 된 드라마가 없어요. 없죠. 예, 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때로는 이 우리 대한민국 시청자의 눈높이가 시청자가 드라마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랑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 막 나오니까 작가가 다시 수정. 뭐 이렇게 이 친구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계속 또 끌면서 갑자기 얘가 연기 잘해 그러면 이 분량 그러니까 넓혀져야 드라마가 되고. 예를 들어 예. 미니 시리즈가 미니가 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한 4부작 내지는 6부작이 맞는 거예요. 근데 미니 시리즈가 24부작이야. 이 대하 드라마거든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드라마 하나가 사실은 그냥 8부 정도에서 딱 끝나야 되는데 이걸 때로는 뭐 16개 맞추기 위해서 질질 끄는 경우도 있어요. 재미없어도. 재미가 있으면 그냥 계속 또 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대본 쪽대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쪽대본이 생방송으로 찍죠. 예. 필요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작가가 어제 방송을 보고 이 배우가 참 좀 맛이 있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살을 더 붙이고 분량을 늘리고 시청자들이 보면은 분단위 시청률을 착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배우가 요 역할을 하니까 시청률이 높더라. 그럼 이제 이 친구 알겠어요. 여기 많이 늘어납니다. 모든 원인은 가만 보니까 시청률이었어요. 시청률이 그렇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예. 거기 그때 맞춰서 예. 바꿀 수밖에 예. 없는 거였어요.
이 법이 가장 관심을 끌었고 또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점은 바로 장자연법으로 불리웠다는 점 때문이겠죠. 네, 바로 연예인 성매매 강요 금지 관련된 조항인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실 뭐 장자연법이라고 이제 자꾸 뭐 이제 언론에서 얘기 나오니까 그 뭐 한 수년 전에 그걸 자꾸 이제 기억이 되살아 나는데 네. 사실 어떤 그런 부분은 연예 기획사가 수없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량이 안 되는 기획사들이 사실은 그건 뭐 한 5, 60% 됩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깎아난 밤같이 잘생긴 사람들 몇 사람만 데리고 방송사 PD 눈에 들면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기획사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기획사가 잘 나가는 기획사에 흠집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뭔가 법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함량이 좀 있어야 되고 최소한 그 기획사를 운영하려면 이런 어떤 업계에 적어도 4, 5년 정도는 일을 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서 이렇게 기획사를 만든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성매매 관련돼서는 뭐 알선을 하거나 또 뭐 강요를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면 뭐 10년 이하 징역이나 가중 처벌을 받는 예, 처벌 받는 거죠. 네. 뭐 1억 이하의 또 그 벌금을 내고 네. 또 뭐 알선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3년에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넣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합니다, 이게. 근데 그동안에 그런 적용들이 없었던 거죠. 다시 뭐 시간이 지나면은 그 회사에 있던 다른 친구가 저 건너 가서 사무실을 또 만들고 또 이런 어떤 잣대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굉장히 많다. 그렇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그 방송사가 그 배우 탤런트 시험이 없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전에는 그죠? 뽑았는데요. 예, 공채 뽑았어요. 공채 뽑았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배우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럼 길거리 캐스팅도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기획사에서 네. 이 콩나물 솟아나듯이 싹 솟아나는 거죠. 전에는 분명히 배우와 방송국이 갑과 을의 관계였는데 이제 갑이 방송국이 아니라 기획사로 바뀐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 그 기획사가 갑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어떤 출중한 인물이 있었을 때 갑이지. 네. 그게 아니면은 아니, 을입니다. 아직 배우 을도. 입장에서 이제는 기획사 눈에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사 대표한테 그렇죠. 잘 보여야 네, 네. 되고. 아. 그러다 보니 네. 그렇지 않은 기획사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조항들을 강하게 넣어야 사실은 지금 그 재능 꿈 끼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디 가서 시험을 제가 봤으면 네. 내가 시험대로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어떤 기획사를 만들 때 좀 아카데미틱한 이런 것도 만들 능력이 있고 거기 가서 내가 부족한 거는 매니지먼트라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가능성 있는 사람은 만들어서 그쵸? 스타를 만드는 거고 네. 좀 가르치다 보니 아니면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매니지먼트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매니지먼트는 3개월, 6개월, 한 1년 더 기다려봐. 뭐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네. 나이는 먹고 저희가 참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네. 대화는 너무 즐겁고 하다 보니까 설명해 주실 것이 많은데 역시 또 프로듀서 출신이셔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바로 정리를 해 주시네요. 네. 또 이거 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생겼을 것 같아요. 바로 제작 스태프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시간이 많지 못해요, 저희가. 그것도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게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그 어떤 의료보험 같은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그런 분은 작품의 이름 가지고 진짜 먹고 맞아요. 살거든요. 네, 입봉했다 그거 하나 그렇죠. 바라보시면. 네, 그런 건데 그런 어떤 부분을 이제는 좀 박수 받을 수 있고 뭔가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1년에 연봉이 뭐 500도 안 된다, 1000도 안 된다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6개월 일하고 6개월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달을 나누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소속감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은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영화를 하거나 아니면 외주 제작사에 했을 때는 그런 규제를 좀 잘 만들어서 보호를 하는 거를 갑에도 좀 같이 협조를 구해서 갑이 네. 아예 지급을 할 때 좀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게끔
이제 가는 꼭 제도죠. 필요합니다. 이들이 또 제때 임금을 못 받더라도 네. 또 그 선배들이 불러줘야지 결국에는 그렇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에 네, 또 네. 임금을 제때 청구하지도 네, 네, 못하더라고요. 네. 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관심을 쏟는 법안이 무엇인지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근데 지금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문화예술 쪽인데 문화예술 쪽이 문화융성이 우리 어떤 국정 어떤 기조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게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가서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우리 문화를 전달하고 우리 트렌드를 전달하고 그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운이 대한민국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그 운이. 예, 그래서 대운이 네, 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5대양 6대륙에 우리 한류가 막 좀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옛말에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이때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 관련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나라의 어떤 법을 만드는 국회나 이런 쪽에서 과감하게 이때 뭔가 하지 않으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농사 짓는 게 있고 추수라는 게 있고 봄에 씨 뿌려서 한 10년 후에 거둘 수 있는 잘 익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그래서 좀 사과나무 심는 심정으로 행정하는 사람들, 문화예술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과나무는 한 5년, 10년 있다 열매를 따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으로 문화융성을 아마 우리가 잘 만든다면 아마 21세기의 문화 강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의원님하고의 대화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박창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을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모습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진행자와 함께 국회 입법데이트 다시 찾아올 겁니다. 고맙습니다.